참 이런 식으로도 차를 팔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이 차 하나가 나오면서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심지어 그랜저의 팰리세이드까지 모든 차들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마 현대차를 저렴하니까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랜저에 대적할 만한 차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차가 그랜저를 가격으로 대적해 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거랑 비슷합니다. 코나 풀체인지인데요. 이제 소형 SUV는 저렴하다는 공식을 과감히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혼자서 가격이 얼마 올랐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랜저보다도 비쌉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코나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이유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나 가격이 그랜저를 따라잡았다는 것부터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나 가격 범위를 보면 가장 저렴한 깡통 모델이 취득세 포함 2,640만원 정도고 풀옵션 모델은 가격이 무려 4,250만원에 달합니다. 그랜저 가격도 볼까요? 그랜저도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얘는 가장 저렴한 깡통 모델이 취득세 포함 4천만원 정도고 풀옵션 모델은 5,920만원에 달합니다. 코나 가격 범위가 딱 그랜저 가격 범위랑 겹친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아반떼 가격대가 아무리 비싸봐야 소나타랑 겹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반떼 가격이 그랜저랑 겹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또 비싸게 받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형 SUV 가격을 플래그십 세단 가격하고 겹치게 내놨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팔린다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과연 많이 살까요? 가뜩이나 지금 현대차가 기아한테 판매량으로 안 된다면서요. 아무리 같은 집안이라도 어쨌든 그룹 이름 자체가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가 서브 브랜드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분명 많이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를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가격대가 만들어진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코나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까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감정이입을 좀 해봤습니다. 단순히 현대차 직원이 아니라 가격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임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봤거든요.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서 아예 자동차 모델 간의 벽을 허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소형차는 옵션이 적고 대형차만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깼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현대차가 먼저 깬 게 아니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브랜드가 가장 먼저 깼다고 봐야죠. 왜냐면 테슬라는 모델 S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모델 3에서는 이걸 빼거나 OTA 서비스를 플래그십 모델에만 제공하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테슬라한테는 이게 현대차로 치면 어떤 건가요? LED 헤드램프 같은 것들이죠. 테슬라는 이런 걸 애초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현대차도 약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기본 옵션 자체가 너무 탄탄해진 게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형차는 가죽 시트라던가 심지어 선바이저랑 에어컨 통풍구 같은 것들까지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팔면 욕먹죠. 이번 코나도 보면 LED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수평 LED 헤드램프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안전사양도 대부분 기본입니다.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이런 걸 모두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예전엔 스마트 센서 옵션을 넣어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기본이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사양의 평균이 올라갈수록 선택 옵션도 평균치가 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센스도 이제는 교차로 대항차 인식 기능,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추가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마트 센스는 안전 때문에 무조건 넣으라고 추천하는 옵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가격이 진짜 괜찮은 거냐 이겁니다.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자체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랜저를 따라잡은 가격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풀옵션으로 사지 않는 이상 중간 옵션 정도는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코나는 1.6 터보가 주력 모델에 대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해보면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기본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꼭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이렇습니다.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에 이륜구동 모델을 선택하고 빌트인 캠 2세대 이건 어차피 블랙박스 대신 들어가는 거니까 추가해야 하고 여기에 시트 플러스 정도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시트 플러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시트, 동승성 워크인 디바이스,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겁니다. 이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건 메모리 시트랑 뒷좌석 열선 시트인데 핵심 옵션들이 있어서 선택률이 꽤 높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3,050만원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조금만 욕심
욕심을 부리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하거나 스타일2 패키지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스타일2 패키지에 들어있는 게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19인치 알로이 힐, 앰비언트 무드 램프 이런 겁니다. 만약 실제로 구매한다면 저는 딱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취득세 포함 3,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가격이면 딱 합리적인 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네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간 가격은 여전히 3천만원 아래거나 3천만원 초반대라는 거고, 심지어 이건 실구매 가격을 보여드리려고 취득세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세 번째는 그래서 왜 이런 가격 범위를 설정했냐 이겁니다. 이건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랑 아예 선택조차 못하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코나를 그랜저급 옵션으로 타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위 옵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만든다고 손해볼 게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신차를 하나 출시했어요. 이 차는 아무리 옵션을 많이 넣어도 3천만원을 못 넘겨요. 그런데 경쟁 회사가 똑같은 차를 출시했고 얘는 옵션을 많이 넣으면 5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할 게 5천만원을 주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높은 가격으로 차를 파는 건 결국 옵션을 얼마나 선택하고 싶게 만드느냐, 이걸 마케팅하고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그리고 옵션 기능이 얼마나 편리하고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야 이것들이 돈에 눈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죠. 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이렇게 출시하는 게 이득입니다. 똑같은 차를 출시해서 3천만원밖에 못 받는 거랑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다? 당연히 후자가 이득 아닌가요?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전략이냐면요, 지금 현대차가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제네시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통한다는 걸 알았고 본인들한테 좋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가 이걸 실험해보기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출고 대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더 팔지 국내 시장에 더 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싼 차를 더 많이 공급할지 저렴한 차를 더 많이 공급할지 이런 것까지 제조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현대차 입장에선 완전 대박이었죠. 판매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이미 점유율은 차지할 대로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3위면 내려가는 게 문제지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순위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전략이 통한다는 걸 현대차가 알았고 저렴한 차도 비싸게 파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한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본 거고 문제는 소비자들 입장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랜저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쿠스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그랜저의 위상이 그 시절 각 그랜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니까 고급 소재를 많이 넣어주고 가격도 비싸게 해서 현대차의 한계치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반이 탄탄해야 제네시스도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랜저한테 요구되는 게 뭐라고 했나요? 가격을 올리고 이걸 인정받으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 만큼 품질 문제를 다른 차종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잡아서 그랜저 정도면 이제 다시 비싸게 팔아도 되겠네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나의 가격 범위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단순히 그랜저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모든 차종에 적용될 조건이 됐단 말이죠. 코나 풀옵션이 이미 4천을 넘었습니다. 나머지 차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고 팰리세이드도 풀체인지 될 겁니다. 산타페는 풀옵션 모델이 5천만원을 훌쩍 넘길 거고요. 지금도 6천을 넘긴 팰리세이드는 풀체인지 되면 7천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현대차가 이러면 기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셀토스 가격이 코나만큼 비싸질 거고요. 소렌토, 카니발, 모하비 이런 차들도 죄다 오를 겁니다. 이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아직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가격 상승의 취지나 명분까지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상승의 명분은 현대차가 만드는 거고 이걸 납득해야 하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당장 그랜저만 봐도 어떤가요? 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함이 수두룩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결과물은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랜저는 세대 교체의 시작이라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나를 시작으로 나머지 차종들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고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대차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도 오른 덕에 이제는 수입차가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